낙관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젊은 여성들, 사치스럽고 쾌락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한 많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외국에서의 한판 노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적발된 모델들 중 하후에의 사례는 저희에게 많은 고통스러운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작은 키에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성으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억양을 섞어 이야기합니다. 많은 동료들 눈에는 하가 소소한 것에도 신경을 쓰며 비싼 액세서리나 의상을 쓰지 않고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는 단골 고객과 일을 하기를 꺼리지 않으며 할인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동료들과 놀러 갈 때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난받기도 하며 3,000원의 주차비도 당신이 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하와 M, 사이공 출신은 절친한 파트너입니다. 밤새 술을 마시는 다른 많은 여성들과 달리 이 두 사람은 수영과 운동에 힘쓰며 신체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M은 일을 하며 다일런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음반 스튜디오를 열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매우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준비했기에 하가 노골적인 성매매 조직에 발을 들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도 붙잡혔고 그녀의 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또는 국내에서 일을 하여 벌어들인 돈은 매달 5천만 동을 넘을 수 있으며 하가 중독된 남자친구를 부양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만족할 때마다 그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게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하노이 출신의 은구엔 홍장은 한때 성매매를 직접 하는 소규모 마담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돌아온 후 장은 예전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는 TA 센터가 해외의 베트남 및 베트남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34개국에서 수행했습니다. 선정된 국가는 문화적 관습에 따라 제한되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높은 대표성을 보장하며 센터의 연구 주제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삶을 공유하는 편지와 전화뿐만 아니라 TA의 직원들이 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 그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A의 직원은 네바다와 뉴욕에서 한 해 동안 렌과 함께 살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렌의 이야기는 센터와의 약속으로 인해 완전히 전달되지 않을 것이며 저희는 그녀가 공개하기로 동의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바다에서의 성매매 네바다는 미국 서부에 위치한 주로 성매매 활동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성매매는 오직 매춘집에서만 인정됩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불법이며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매춘집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은 화면에 소개된 성매매 여성의 정보를 보고 스스로 여성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끝난 후 성매매 여성과 관리자가 가격 협상을 하며 관리자는 성매매 여성의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자신이 받을 금액을 보장합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고객의 경우 기사에게 성매매 여성의 수익의 30%가 지급됩니다. 가격은 보통 1시간에 $200에서 시작하지만 어떤 고객은 수천 달러를 지불하기도 하며 이는 고객이 선택한 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는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여성들은 합법적인 매춘집에서 성적 착취, 성희롱, 때때로 강간까지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합법적인 매춘집의 성매매 여성들은 매주 임질과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를 검사받아야 하며 HIV와 매독은 매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콘돔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만약 고객이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후 HIV에 감염되면 매춘집 주인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서의 성매매 및 다른 형태의 유료 성행위는 불법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지만 성매매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은 없으며 즉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매매는 해로운 조직이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성매매 여성입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들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은구엔 란, 매춘부 은구엔 란은 TA 센터 직원들이 그녀와 함께 살면서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에 동의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라는 19 새로 18세의 이 직업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텍사스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입니다. 라는 미국에서 태어나 베트남 커뮤니티를 통해 베트남어와 문화를 배워 꽤 유창하게 베트남어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도 모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라는 네바다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이 직업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녀는 15세에 이웃집 교수와 성관계를 처음 가졌고 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그 후 란과 교수는 그녀가 졸업하고 집을 떠날 때까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 사실은 가족이나 이웃들 사이에서는 비밀이었습니다. 교수는 혼자 살았고 란은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집을 비웠을 때 주말에 그를 만났습니다. 란의 부모님은 텍사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에게는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사는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가족의 자랑거리지만 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쁜 자식이 아니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네바다로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부모님은 그녀의 목적을 묻지 않고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만 연락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바다에서 란 은구에는 앞에 꽃들이 있는 작은 나무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매춘업에 들어선 란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고객과 함께 있는 것이 전혀 편안합니다. 이는 그녀의 고용주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19세가 된 란은 많은 경험을 쌓아 모든 자세와 스타일로 고객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나무집에서 살며 어떤 고객도 그녀의 집을 알지 못하고 방문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집이 가장 깨끗한 곳이라고 주장하며 누구에게도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근무 일정은 정부 직원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일하지 않으며 정규 근무 시간 동안만 일합니다.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라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매춘부가 고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명백한 현실이죠. 적어도 그건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소녀로 작은 체구의 긴 검은 머리, 하얀 피부, 분홍색 입술, 자존심 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헐렁하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이는 아마도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다른 매춘부들 사이에서 그녀를 돋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란의 매춘부 공동체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한 번만 고객을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매춘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매춘부는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며 돈을 받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세의 그녀는 같은 남성과 2번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큼 지루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교수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통해 이를 깨닫고 이를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란의 요구는 고객과 매춘부 공동체에 의해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춘부가 선택할 권리가 없고 고객이 항상 신이라는 사실에 익숙합니다. 라는 스스로를 여신으로 선언하고 고객을 선택하며 여전히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또한 편안함과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란이 거부한 고객과 매춘부 공동체의 분노는 그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그들의 의견과 요구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고객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란의 요금은 고객의 직업과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아마도 이 소녀에게서 가장 이상한 점이며 TA 센터 직원들이 기록한 그녀의 1년 동안의 삶은 매춘부의 삶의 많은 숨겨진 면모를 드러냅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춘부의 진정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숨겨진 면모들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더운 여름 아침, 제 소박한 어머니, 이미 할머니가 된 지 오래되신 분은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하노이 롱비엔 지역의 자람 공원에 가셨습니다. 아직 신선한 바람을 맞이하기도 전에 한 젊은이가 벤치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어깨를 툭 치고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25에서 27세 정도로 보이는 또 다른 젊은이가 와서 똑같이 어깨를 만지며 희롱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봐, 이 자식들아, 너희는 내 자식 나이만큼도 안 됐어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식은 무슨 고전품이 좋단 말이야. 어쩔 건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침 맞은편 벤치에 앉아있는 70세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동지를 찾기 위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망가졌네요. 오랜만에 공원에 왔더니 많이 변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풍채가 꽤 괜찮아 보였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너무 뒤떨어졌네요. 이 공원엔 아줌마 나이 또래가 많아요. 아줌마가 모를 뿐이지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길거리에서 서로 키스하는 게 흔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도 자유로워졌어요. 나야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2번만 가는데 주로 대학생들과 함께 해요. 다녀오면 기분도 상쾌하고 병도 없어서 자식들이 나 돌볼 일이 줄어드니 그것도 기쁨이죠. 어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돈이 꽤 많이 들겠네요, 어르신?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좀 들긴 하지만 병도 없고 기분도 상쾌해지니 손해볼 게 없죠. 일주일에 한 50만 동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모텔에서 깨끗이 씻고 상쾌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대학생들하고 다닐 때는 보통 할아버지, 절대 제 순결만은 지켜주세요. 저는 결혼해야 하거든요 라고 말하곤 해요. 그래도 난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죠. 그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이가 몇 개 빠진 초라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그에게 야,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 여기 좀 앉아봐 라고 말하자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는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 너나 앉아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는 계속 어머니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저 할아버지도 벌써 찾으러 다니고 있네. 이 근처에 아줌마 나이 또래 사람들 60세 이상 이 수십 명은 있어요. 저희 동네 철도길 근처에서는 어떤 중년 여성들은 물 한 병만 바꾸면 되기도 해요. 돈이 떨어진 남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고 돈이 좀 있을 때는 한두 백만 동을 주기도 하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서둘러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근처 주차장에서 음료수를 파는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 놀란 어머니는 음료수 가게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원이 이젠 이런 곳이 되어버렸네. 여기 오면 소문날까봐 두렵구먼. 그러자 음료수 가게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때때로 그곳에서 남성 손님들을 상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우육십에도 생계를 위한 분투, 하노이의 레닌 공원, 할레 호수 주변, 트란빈 트롱 도로의 버스 정류장, 엔구옌 딘 치으 거리 등을 따라 매일 자전거를 타고 고객을 찾거나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연령대가 높은 성매매 여성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들을 주변의 평범한 주부들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곳의 성매매 여성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화려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손에는 항상 헬멧을 들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손님은 건설 노동자, 오토바이 택시기사, 트럭 운전사, 나이든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까지 다양합니다. 이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가 많이 퇴색했고 여러 지역에서 흘러온 이들로 가격은 매우 저렴합니다. 일부는 오래된 베테랑 성매매 여성들이며 어떤 경우에는 남편과 자식에게 버림받고 실망한 나머지 성매매를 통해 세상을 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레닌 공원 근처 트란 빈 트롱 도로의 한 코너에는 하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고객을 만나면 능청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거나 귓속말로 다가와서 고객이 긍정하면 바로 떠납니다. 하이는 꽤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처럼 옷을 입고 있어 손님도 많은 편입니다. 하이는 엔구엔 딘치의 거리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성실하게 일을 나갑니다. 다른 성매매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고 특정 장소를 지나가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달리 하이는 몇몇 나무 아래에서 자전거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마스크 없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손님이 다가오면 아주 가볍게 손짓하고 가격이 맞으면 떠납니다. 근처의 한 음료 가게 주인은 하이가 의외로 손님이 많고 하루에 최소 10번은 일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날에는 비가 내려도 그녀는 여전히 고객을 찾으며 30분에서 1시간 만에 다시 나무 아래로 돌아오곤 합니다. 하이는 자식들이 모두 시골에 살고 있지만 자식들도 생활이 어려워 여전히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면 하이는 종종 아동복 가게에 들러 손주들에게 옷을 사서 보냅니다. 그녀는 매우 성실하게 일하며 심지어 설 연휴 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며칠의 휴가 후 다시 돌아와 일하곤 합니다. 레닌 공원 앞 음료 가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말하길 나이에 따라 손님도 다르죠. 젊고 예쁜 여성들은 젊은 손님들이 많지만 나이가 많은 손님들은 동년배 여성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동료감과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노년의 성매매 여성들은 게으르거나 방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이 같은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마지막 남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이 팔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외모나 몸이 아니라 그들의 존엄성입니다. 노인들도 욕구가 있다. 성매매를 관리하기 위해 성매매 구매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많은 이들이 성매매가 강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나이든 남성들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각되더라도 강간이나 성추행처럼 감옥에 갈 일은 없으니 말이죠. 성매매의 수요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성매매 장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에는 생활이 어려워 저렴한 가격에 몸을 파는 공장 여성들과 심지어 손자, 손녀를 둔 나이든 여성들도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YNBN과 하노이 남동 안 지역에서 72세의 노년 성매매 주인과 여러 노년 성매매 여성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모두 50대, 60대였으며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매매 고객 또한 인근 지역에서 온 노년 남성들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아내가 늙었거나 사망했거나 이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회의 분열과 빈곤화 문제를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은 관리 당국에 있습니다. 또한 이는 노년층의 성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엔구엔 킴퀴 박사는 현재 베트남에서 노년층의 성관계 문제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가볍게 여기며 노인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이 재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려고 하면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이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트린트롱 H와 심리학자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 노년층의 성생활에서 가장 큰 비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노년층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성매매 장소를 찾는 것은 그들의 성생활이 단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배우자의 거부이거나 일찍 배우자를 잃어 파트너를 찾을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노이에서 가장 독특한 매춘 하노이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해도 빨리 지기 시작했습니다. 6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해는 이미 저물고 밤의 어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 근처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불빛이 교차하며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의 희미한 빛이 도로에 비추는 순간 하노이에서 가장 독특한 매춘부들이 나무 밑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유흥이 병원 입구 근처에 있는 매춘부들이 하노이에서 독특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기사들이 자주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곳의 매춘부들은 저가의 매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오토바이 기사가 저에게 주의를 주기를 유흥이 병원 근처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매춘 지역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매춘부들은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두 번 이상 같은 곳을 지나면 바로 경계심을 갖고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밤 7시 우리는 병원 앞에 도착해 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 매춘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나무마다 매춘부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특별한 상품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가갈 때쯤 우리는 4명의 매춘부들이 특별한 징후를 가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매춘부들에게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하는 척했지만 그들은 말없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언어는 바로 청각장애인의 수화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말로 답하지 않고 손으로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말없이 행동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진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